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요. 심영철 작가의 은행의 배신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은행을 떠났다. 와, 이 문구 정말 눈길을 확 끌죠.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은행 있잖아요. 그 은행이 어쩌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조금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에요. 네,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막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좀 제자리 걸음 같고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더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예금, 적금만으로는 자산 가치를 지키기가 참 어렵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은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은행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 그런 건 뭔지,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또 불려나가려면 은행이라는 익숙한 울타리를 넘어서 어떤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당신의 금융 생활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딱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책에서는 은행을 더 이상 믿으면 안 된다. 심지어 재테크 최대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안전한 은행 이미지랑은 정말 다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은행의 어떤 점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건가요? 몇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째는 그 은행이 돈 버는 기본 방식이죠. 대출 금리는 높게 받고 예금 금리는 낮게 주는 그 차이, 예대마진 문제요. 아, 예대마진. 네네. 그게 때로는 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고요. 둘째는 우리가 잘 인식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빠져나가는 각종 수수료들,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렇죠.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셋째는 고객 입장에선 별로 필요 없거나 불리할 수도 있는데 뭐 보험이나 펀드 같은 상품을 대출이랑 묶어서 파는 거요. 소위 꺾기라고 하죠. 아, 꺾기 영업. 여전하군요. 네, 그런 관행도 지적하고요. 넷째로는 은행에 뭐랄까 큰 이익을 안겨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은 은근슬쩍 좀 배제하는 그런 디마케팅 전략까지 언급을 해요. 디마케팅이요? 네. 그러니까 공공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는데 너무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네요. 특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좀 겪으셨던 ELS 사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게 좀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는 상품인데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 지식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 판매했던 문제. 이건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아직도 은행에만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그냥 흘려드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이 또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예요.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가 오르는 속도를 이자가 못 따라가면 내 돈은 가만히 있어도 사실상 가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마냥 안전만 찾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단순히 은행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안전한 금융 소비자가 아니라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은행 중심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관리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은행을 떠난다면 혹은 뭐 예금 말고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대안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는 수단, 즉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는 비트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디지털 자산. 아, 비트코인. 네. 그리고 또 기업 이익을 주주들이랑 나누면서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배당주 투자. 이것도 언급하고요. 배당주요? 그리고 적은 돈으로도 되게 다양한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효과를 내는 ETF,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네, ETF. 요즘 많이들 하시죠? 네, 그리고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투자라든지 아니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내는 리츠 같은 거요. 부동산 투자 신탁, 이런 것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비트코인부터 금, 리츠까지. 네, 물론 중요한 건 이 각각의 투자 방법들이 가진 특징이나 장단점, 그리고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자기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거겠죠. 물론이죠. 어떤 투자도 위험이 없는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반대로 은행 예금에만 돈을 묶어두는 것 역시 가만히 있으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네. 단순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각 투자 방법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걸 알려주면서 독자 스스로 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기준점을 마련해 주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본 이 은행의 배신이라는 책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믿어왔던 그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은행이 정말 당신의 자산을 잘 불려주는 든든한 동반자일까요? 아니면 혹시 은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을 그냥 이용하는 시스템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 책은 금융 시스템의 좀 불편한 진실을 탁 마주하고 더 이상 금융 문맹으로 살지 말고 주체적으로 당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해라. 이렇게 좀 촉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이 책 한 권이 당신의 재테크 습관이나 생각을 확 바꾸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걸 넘어서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스마트한 금융 주체가 되라는 그런 외침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내 소중한 돈 앞으로 진짜 어떻게 지키고 불려나가야 하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진지하게 던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투자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